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건강, 행복, 행운을 드리는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이토 이토리 지음, 강수연 옮김,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입니다. 사이토 이토리는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일본 최고의 부자로 불리는데요. 책 속에서 즐거운 마음가짐과 행복에 대한 조언을 듣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한 명도 없을 때는 더욱 불행합니다. 인간은 원래 모두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성적이 나쁜 사람도 운동회에서 꼴찌인 사람도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산수를 못하면 안 돼 라든가 운동신경이 둔하네 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스스로를 괜찮지 않다고 여기게 되지요. 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겸허하다고 하는데, 겸허란 자신만만한 사람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허가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겸허하게 사는 사람과 비굴하게 사는 사람은 삶의 결과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식당에서 덮밥 3개요 라고 주문하면 덮밥이 3그릇 나오지요.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당신이 주문했으니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해 괜찮지 않아라고 말하면 괜찮지 않은 일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괜찮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첫 발을 내딛지요. 그리고 부모도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해?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어떡해? 라는 말을 하며 키우면 그 아이는 점점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최우선으로 해줘야 할 말은 넌 지금 이대로, 지금 그대로 괜찮아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시다. 너 요새 어때? 나야 괜찮지. 어느 회사를 가도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독립하여 자신의 회사를 차리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회사를 가도 적응을 못한다는 건 역시 재능입니다. 당신이 재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실은 대단한 재능이 숨어 있었지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눈앞에 있는 보물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저희 제자가 된 사람들도 회사 경영을 시작할 때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경영자는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훌륭한 경영자가 되어 지역에서 발표하는 고액 납세자 명단에 실릴 정도로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었지요. 자신의 재능을 잘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재능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쓰레기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건 고쳐라든가 그런 거 간도라는 말을 들은 사람에게 저는 괜찮아요 혹은 지금 그대로 좋아요 라고 말해줍니다. 즉 자신의 재능에 눈뜨게 하고 그 재능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다만 칼의 손잡이가 아닌 칼날을 쥐면 손이 베이듯이 재능을 잘못 살리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한 성미를 못 이겨 남을 닥달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런 점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급한 성질을 잘 활용하여 이를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미가 급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을 합니다. 게다가 매우 빨리 실증을 내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른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렇게 급한 성미와 실증을 잘 내는 성격이 재능이 될 수 있듯이 근면함뿐만 아니라 게으름 피우고 싶다는 생각도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자신에게 눈을 뜨고 그 모습 그대로 잘 살리는 법을 찾아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구나 보물섬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활용 방법을 모르는 것일 뿐이지요. 왠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 중에는 쉬거나 노는 것에 죄책감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예전에는 근면함이나 자는 시간도 아껴서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죠.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에도에서 교토까지 500여 킬로미터를 2주일에 걸쳐 걸어갔던 에도 시대의 사고 방식과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신칸센으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현대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인생 50년이라고들 했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2배의 세월을 살게 된 셈이지요. 그러니 예전 같으면 이 인생도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지금껏 살아온 시간만큼 다시 한 생을 산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부부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지내면 서로 질려버려서 따분함을 느낍니다. 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 무작정 하라고 하면 할 수 없듯이 갑자기 놀라고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정년 퇴직한 뒤 시간이 많으니 이제 노세요라는 말을 들어도 무엇을 하며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지금을 즐기고 나아가 노후도 즐길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게 되면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한다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얼마가 되건 일할 때도 놀 때도 즐길 수 있어야 인생이지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행복한 일이 있는 반면에 불행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일에 대해 100% 내 책임이야 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100%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부장이 언제나 당신에게만 화를 낸다면 부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부장을 화나게 한다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면 부장이 모든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럼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남에게 몇 차례나 속았다면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내 어딘가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의 법칙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100%내 책임으로 보낸 법칙입니다. 만일 50%는 내가 나쁘지만 상대도 50%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상대방에게 50% 책임당하고 있는 셈이죠. 상대가 90% 나쁘다고 여긴다면 상대방이 당신 인생의 90%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 모두 내 책임으로 삼으면 내 인생에 대한 자유도 역시 100%가 됩니다. 그러므로 100% 온전한 자신의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이 100%의 법칙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원인은 나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울 점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하는 법을 찾는데도 서툽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행복도 성공도 찾는 것이라 여기지 못합니다.
주어지는 것이나 우연히 찾아든 것으로 생각하지요. 기회 역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찾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찾는 습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든가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와 같이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일이 없네라고 말하는 인생과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행복의 씨앗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사업 아이템도 잘 찾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것을 찾는 데 능숙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사람은 잘 나가는 가게, 인기 있는 가게에 가면 그 가게의 장점을 잔뜩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응용하지요.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단점을 찾습니다. 잘 나가는 가게, 인기 있는 가게에 가서도 저게 문제야, 이런 건 안 돼 라고 말하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까다롭게 따집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도 행복한 사람은 고용할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칭찬하여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좋지 않은 점을 찾아서 지적하며 자꾸 고치려 하지요.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아보세요. 실제로 수많은 씨앗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행복이란 무슨 일이 생기든 100%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싫은 일이 일어나도 이것 또한 행복의 일부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자꾸 찾아옵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은 일어납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좌지우지 되고 기분이 언짢아진다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인생에는 좋고 나쁜 여러 일이 발생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생은 시시해집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은 염원입니다. 염원한 일이 실현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겠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염원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이 또한 행복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저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없네요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일은 저에게도 생기지만 저는 그런 일 하나하나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이고 그런 나쁜 일 역시 행복의 일부니까요. 다 가졌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말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부유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행복을 생각하는 동안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행복을 염원하지 않고 계속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이 성장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한 선물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